자, 페이지는 14페이지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체세포 분열 배웠으니까 오늘은요.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세포 분열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 같은 다세포 생물들은 자라나는 거, 몸집이 커지는 거, 커가는 거, 생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니들 나이 때는 생장, 몸집이 커지면서 어른이가 되는 거야. 어린이에서. 그 다음 선생님처럼 이미 어른인 경우에는 재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체세포 분열의 목적이야. 물론 니들 친구들처럼 단세포 생물이 있어. 세포 하나가 곧 생물체, 아메바, 유글레나, 반달말, 두십신벌레, 돌말 이런 애들은요. 한 개가 두 개가 되면 세포가 두 마리야. 그러면 두 생물체니까 이런 경우에만 특수한 경우에 생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같은 다세포 생물은 이 체세포 분열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생식을 담당합니다. 선생님, 생식이 무엇입니까? 날로 먹는 거예요? 아니, 날로 먹는 게 아니라 베이비 만드는 거, 우리 이세를 만드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생식이라고 하는 거고, 알겠니? 어른이 된 다음에 내 자손을 낳는 게 나의 목적이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럼 모든 생물체들은요, 나의 DNA, 유전자를 자손에게 전달하려는 습성이 있어. 그래서 베이비를 만들기 위해서 결혼도 하는 거고, 맞선도 보는 거고, 미팅도 하는 거고, 남친, 여친도 사귀는 거고, 알겠니? 선생님, 전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혼자 살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쏠로 살면 됩니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오늘은요, 베이비 만드는데 일련의 모든 과정, 생식하는 데 관련된 기관들과 생식 세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거. 자, 오늘 배울 건 생식세포가 있단다. 그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한 세포 분열, 이름하여 생식세포 분열이고, 이거를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느냐? 감수 분열이다라고 해요. 이게 왜 감수냐? 이유가 있어. 염색체 수가 반으로 빡 감소하기 때문에 감수 분열이야. 염색체 수가 감소하는 분열. 그래서 뭐라고 한다? 감수 분열. 그래서 미리 좀 써볼게요. 이 감수 분열의 포인트는 뭐냐? 2N짜리 한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생명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요. 그런 다음에 어린이에서 어른이가 될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몸에서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요 2N짜리 한 개를 뭘로 만드느냐? N짜리 4개로 만들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2N이 N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염색체 수가 정확하게 2분의 1 반띵되죠. 그래서 이름이 뭐야? 감수 분열. 알겠니? 그 다음 한 개가 몇 개가 됐어? 4개가 됐지. 자, 일반적으로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로 예를 한번 들어보자. 한 개가 2개가 됐어. 그 다음 2개가 4개가 되지. 그럼 분열 몇 번 일어나야 돼? 2번. 근데 체세포 분열은 한 번씩 딱딱 정해져서 일어나는 거야. 한 개,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야. 한 개가 4개로 곧장 되는 게 아니라 한 개, 2개 잠깐 쉬었다가 2개, 4개 잠깐 쉬었다가 4개, 8개. 그 잠깐 쉬는 과정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간기야. 뭐라고? 간기. 근데 얘는 그딴 거 없습니다. 중간에 간기 없이 그냥 연속 2회 분열합니다. 뭐라고? 연속 2회. 그래서 한 개, 2개 안 쉬어. 그냥 곧장 4개야.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감수 분열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 시작 한번 해볼게요. 감수 분열입니다. 생세포를 만들어질 때 일어나는 세포 분열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감수 분열이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거. 생식세포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 일단 생식세포가 뭔지, 생식세포를 만드는 생식기관들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 동물입니다. 알겠어? 동물. 여기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어. 알겠니? 암컷하고 수컷이 있는 거야. 오케이? 자, 동물 같은 경우 암컷, 수컷, 사람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지게 되는데 이 암컷에는요 난소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 난소. 거기서 뭐 만들까? 네 몸에서도 만들어. 너도 물어볼 거야. 몰라? 자, 그건 호르몬이고 생식세포. 이것들 학교에서 성교육 안 받냐? 그래 얘기해봐. 아는 걸 네가 아는 걸 내가 알아. 빨리 얘기해봐. 너 알지? 뭐 만들어? 난소에서. 그래서 난자. 닌자 아니죠. 난자. 그럼 남자 걸 물어볼게. 남자는 정소에서 뭐 만드냐? 여자는 난소에서 난자 만들고 남자는 정수에서 뭐 만들어? 야, 이거 이름 모르면 이건 진짜 심히 상식이 의심스러운데? 얘기해봐. 네가 얘기해. 그렇지, 정자. 정자야. 알겠니? 근데 이 정자고 난자가 사람한테만 있는 거 아니야. 동물한테 다 있어. 알겠니? 정자, 난자. 되니?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동물만 있는 거 아니잖아.
식물도 있잖아.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세요. 감수분열 장소입니다. 이때 이 감수분열 장소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선화 생식기관이에요. 뭐라고 한다? 생식기관. 자, 이제 조심할 거 있습니다. 생식기관은요, 내 몸에 달려있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EN짜리들이야. 체세포입니다. 그럼 이 생식기관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뭡니까? 생식세포죠. 여기서 나오는 생식세포, 잠깐만 손바닥이 가리네. 여기에서 나오는 요 생식세포들, 요런 것들이 바로 N이야. 요게 N이야. 그럼 앞에 있는 게 뭐냐? 미씨, 꽃밥, 난소, 정소, 요게 바로 생식기관 EN이다. 까먹지 마라. 자, 이제 시작 한번 해볼게. 아까 동물은 난소에서 난자, 물론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만듭니다. 자, 정소에서 정자, 물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이런 거 만들죠. 자, 그다음 식물에는요, 난소 역할하는 게 미씨가 있고요. 미씨에서 난세포가 만들어져. 그럼 정소 역할하는 식물이 꽃밥입니다. 발음 조심하세요. 꽃밥이야. 지읒밥 아니야. 그다음 꽃가루 만드는데 이 꽃가루를 꽃화자에 가루 분자를 써서 화분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어요. 알겠니? 그래서 이런 표현도 알아두세요. 이걸 뭐라고 한다? 화분. 화분. 알겠죠? 화분, 꽃화자에 가루 분자를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생식기관에서 생식세포 만드는 이런 과정, 이걸 뭐라고 불러?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거야. 왜 이름이 감수분열이야? EN이 N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감수분열 과정에 대한 얘기 시작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오른쪽에 기본 작업, 밑 작업 하시고 이제 책에 있는 감수분열 과정 시작 한번 해볼게. 자, 아까 얘기했죠? 감수분열은 EN짜리 한 개가 몇 개로 바뀐다고? N짜리 4개로 바뀌어요. 그러기 위해선 연속 몇 회 분열이 일어나야 돼? 2회 분열이 일어나야 돼. 맞아? 그런데 이거 잘 봐라. 이 감수분열 일어나기 전에 바로 간기라는 게 있다 없다? 있습니다. 감수분열 일어나기 전에는 간기가 있어. 이 간기는 뭐야? 준비기야. 다시 한번 뭐라고? 준비기. 준비기다. 자, 이제 이 준비기 다음에 연속 2회 중 제 첫 번째 일어나는 걸 제1분열이라고 해요. 그 다음 1분열 끝나자마자 제2분열이 있는데 문제는 제1분열하고 2분열 사이 여기에는 간기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없어요. 여기에 만약 간기가 있잖아? 그러면 체세분열하고 똑같아요. 알겠니? 까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 이 감소 제1분열하고 제2분열 중에서 요 1분열일 때 EN이 N으로 바뀌어요. 뭐라고? EN이 뭘로 바뀐다? N으로. 그 다음 제2분열일 때 N이 그냥 N이에요. 그러면 세포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한 개 있었다? 그럼 몇 개로 될까? 2개. 그 다음 이 2개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2개가 몇 개가 될까? 4개가 될 거야. 그래서 1분열, 2분열.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언제 염색지수가 반감합니까? 제1분열입니다. 됐죠? 그 다음 각 구간은 너희들 염색체 모양과 상태에 따라 체세포 분열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눴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1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것도 2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고 제1분열 말기가 곧 2분열 전기야. 곧장 일어나니까. 알겠니? 중간에 쉬는 타임 없어요. 준비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거 한번 살펴볼게. 자, 간기니까 염색체 안 보여요. 그럼 뭐가 보이느냐? 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핵이 이렇게 있어. 아직까지 몇 N이냐? 2N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제1분열이 됩니다. 제1분열이 되면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져? 염색체가 보일 거야. 자, 요렇게 보인다고 치자. 됐어? 자, 그럼 2개가 크기와 모양이 같은 애가 싹을 이루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겠지? 상동 염색체. 복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쓸 때는 뭐라고 써? EN. 그 다음 EN 이꼴 몇 개 있어? 동글뱅이 동원체 하나, 둘, 2개. 됐지? 그렇게 잡고 그 다음 하나의 염색체가 2개의 염색 분체로 이렇게 나눠져.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원본이고 둘 중에 하나는 사본이야. 되니? 그런 상태에서 잘 봐. 체세포 분열일 때는 요게 가운데로 가서 어떻게 됐어? 나눠졌지. 얘는 그러지 않아요.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된 다음에 지들끼리 붙어버려. 이렇게 된 다음에 붙어버려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제1분열 전기에 나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 이가 염색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불러? 이가 염색체. 그럼 이가 염색체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그렇지? 그럼 이가 염색체를 보면 2개의 상동 염색체가 접합을 한 거고 한 개의 염색체당 2개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으니까 2개니까 얘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느냐? 4분 염색체라고 불러요. 4분 염색체의 뜻이 뭐야? 염색 분체가 4개다. 알겠니? 자, 그런 상태에서 얘가 가운데로 갑니다. 뭘로 간다? 가운데.
그럼 가운데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붙었던 게 다시 떨어져. 딱 이렇게. 됐니? 다시 한번. 상동점수체가 붙었지. 붙었던 게 어떻게 된다? 다시 떨어져. 그럼 다시 떨어지게 되면 위하고 아래로 나눠져. 위하고 아래로 이렇게 나눠져. 붙었던 게 떨어지는 거야. 됐니? 그럼 현재 여기가 바로 감수 1분열이고요. 1분열 후기 때 상동점수체가 분리가 됩니다.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이거 몇 개라고 했어? 2개죠. 이거 몇 개야? 2개지. 2개. 이감수체는 하나인데 동글뱅이 봐봐. 2개잖아. 그러면 여기는 몇 개야? 하나씩 있지. 세포 하나에 몇 개씩 있어? 하나씩 있습니다. 아, 반감 맞죠? 맞아요? 그럼 현재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2분열이 되면 요렇게 반띵 떨어져. 그럼 반띵씩 떨어질 때 뭐가 분리되는 거야?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염색 분체 상태로 하나, 둘, 셋, 4개는 나눠진 거야.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거야. 요게 세포 하나씩에 다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이거 몇 개 있어요? 라고 하면 역시 하나. 여기도 몇 개? 하나. 여기도 몇 개? 하나. 이게 바로 2분열이야. 됐어? 그래서 2분열일 땐 n이 n 맞잖아. 하나가 하나. 여기는 2개가 하나. 이게 1분열. 됐습니까? 이 과정이야. 그래서 봐봐. 하나가 4개로 바뀌었지. 됐니?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감수분열. 그럼 감수분열 왜 일어난다? 생식하려고. 생식이 뭐다? 익혀먹는 거 아니죠? 날라먹는 거 아니죠? 베이비 만드는 거야. 그럼 베이비 만들 때 정자하고 난자 속에 전부 n식이 있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정확하게 선생님 어떻게 정자와 난자가 만납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 성교육 시간 아니야. 하여튼 만났어. 정자하고 난자가 만났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어디서 만나요? 몸 속에서. 이런 걸 정확하게 체내 수정이라고 합니다. 개구리 같은 건 체외 수정, 물고기도 체외 수정을 하는데 사람은 체내 수정을 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여자 뱃속에서 이제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서 날달이 되면 응애 하면서 바깥으로 나오면서 세상을 대해서 나 나왔어 하면서 크게 울지. 맞잖아. 그걸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생일빵 엉덩이 두드리면서 응애 우는 거고. 맞잖아. 아니야? 맞죠? 자, 그런 과정이야. 그때 정자하고 난자는 각각 몇 n이라고 했죠? n이라고 했습니다. n과 n을 더하면 몇 n이 나와? 2n이 나오지. 문제 들어갑니다. 윤서야, 너 몇 n이야? 너 몇 n? 알았어. 나 몇 n이야? 이게 지난번 거 시험 보기 전에 다 까먹었네. 나 몇 n이야? 나 몇 n이니? 모든 생명체는 2n이에요. 2n입니다. 선생님, 제가 3n짜리 봤는데 왜 n인가 보지? 없어. 지구상엔 다 2n이야. 알겠니? 나 몇 n이야? 2n. 너 몇 n이야? 2n. 너 몇 n이야? 2n. 그리고 우리 다 몇 개야? 46개. 그중에 44개는 상염색체니까 남녀 공통. 2개. 나 X, Y 있다. 너 뭐 있니? 너는 뭐 있니? 다 까먹었어. XX 염색체. 알겠니? 염색체는 사람일 경우 무조건 46개야. 알겠니? 그럼 잘 봐. 난 자식이 있지. 난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 얘기를 하지 말자. 혹시나 우연히 어쩔 수로 니들이 나중에 결혼을 했어. 니들 자식이 나올 거야. 걔 몇 n이니? 2n이죠. 몇 개니 염색체? 46개죠. 맞지? 이건 누가 물론 아닌 애들도 있어. 아닌 애들도 있다. 좀 아픈 애들 있어. 45개짜리도 있고 47개짜리도 있거든. 근데 정상인의 범주에서는 46개가 맞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 예를 들어서 나 애기 낳았어. 이번에 출산했잖아. 우리 와이프. 내가 출산했잖아. 이렇게 하면 주변 친구들이 야, 그럼 네 자식 92개짜리니? 아니면 38개짜리니? 이렇게 염색체 수고 물어봐. 아니면 엄마 닮았어? 애기 아빠 닮았어? 이런 거 물어봐. 애기 이뻐? 남자야 여자야? 후자 쪽을 물어보지 전자 쪽 물어보지 않지. 야, 이번에 태어나는 염색체 수가 몇 개냐? 누가 그런 거 물어보냐? 야, 뻔할 뻔짜 뻔데기로 아는 거. 우리 애기 딱 나오면 머리 몇 개? 하나. 눈깔 몇 개? 2개. 여기에 딱 붙어 나와? 그러나 없어. 손가락 몇 개? 10개. 우린 정상만 생각하는 거야. 다리 몇 개? 2개. 발가락 10개.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 야, 너 이번에 애기 낳는데 다리가 8개 아니야? 나 이번에 6개. 나 저번에 출산했는데 6개짜리 다리 있는 애기 낳았잖아. 2개만 더 있으면 문어인데. 이러니? 이러지 않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알겠니? 그 이유가 뭐야? 이것 때문에 그래. 감수 분열의 의의가 바로 뭐냐? 모체와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와 자손의 염색체 수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거를 이게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감수 분열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야. 만약 이런 일이 없잖아?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잘 봐. 내 몸에 정자가 있고요. 내 몸에 있는 정자가 EN이라고 하자. 그다음 내가 사랑에 빠진 여자도 EN이 있다고 치자. 그럼 결혼하면 뭐가 나와? 4회. 그러면 우린 EN일 때 머리가 하나고 다리가 2개고 팔도 2개라면 4N이면 야 머리가 2개에다가 팔 4개에다가 다리가 4개 앞뒤로 이렇게 있냐? 그런 다음에 내 자식이 4N이잖아. 4N이 또 이번에는 2N짜리를 결혼한 거야. 맞아? 그럼 6N이 되니까 머리가 3개가 나오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는 애기 한 번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거야. 맞아? 여보 이번 대박이야. 이번에 다리가 16개짜리가 나왔어. 그치? 이거 아빠가 뭐라 하는 거야? 에이씨 옆집 순이네는 다리가 32개던데 16개밖에 안 나. 이러겠니? 절대 이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알겠니? 지극히 당연하게 머리는 하나입니다. 눈, 코, 입 각각 눈 2개, 코 하나, 콧구멍 2개죠. 귀 2개 이렇게 나오고 다만 차이점은 뭐야? 얼만큼 조화롭게 되어 있느냐. 그치? 자유분방하느냐. 불규칙적이냐 규칙적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나머지 다 똑같잖아. 맞아요? 물론 크기가 뭐 크냐 작냐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대부분 형태는 다 똑같잖아. 맞아요? 너 틀린 거 있어? 너 틀린 거 있어? 우리 다 없어. 다 똑같아. 선생님 모르셔서 그런데 뒤통수에 눈깔 하나가 더 달려있어. 말도 안 돼. 그런 건 없어.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내용 알아봤으니까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책 볼게요. 자 감수 분열 과정이다 라고 했어. 자 감수 1분열부터 시작할 건데 감수 1분열 하기 전에는 간기가 있다 없다? 있다. 됐죠? 자 그래서 분열 전 간기가 뭐 하는 거야? 준비하는 시기야. 준비기. 뭐라고? 준비기다. 분열 전 간기 때는 유전 물질이 복제돼. 자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DNA가 2배로 된다는 얘기야. 써놔. 유전 물질이 복제된다. DNA가 2배. 됐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제1분열부터 출발합니다. 제1분열. 자 분열 후 염색체 수가 절반이 된다라고 했어. 이거 아까 뭐라고 썼지? 2N짜리 1개가 N짜리 2개로 되는 분열. 드디어 2N이 N으로 되는 거야. 그 이유가 뭡니까? 이 표현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 표현을 외우셔야 돼. 상동염색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럼 분리되려면 먼저 접합부터 해야 되죠. 그치? 그 접합한 건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어? 이가염색체. 자 그래서 그림 볼게요. 자 전기 전에는 전에는 간기 있었다 없었다? 요거 전기 있었어. 간기 다음에 이제 전기부터야.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상동염색체가 보이지? 얘들아 질문 들어갑니다. 상동염색체가 한 쌍 두 쌍 보이지? 맞죠? 상동염색체가 한 쌍 두 쌍 보여. 그러면 염색체는 몇 개 있었어? 4개 있는 거야. 그래서 저걸 우리가 핵상으로 쓰게 되면 요거는 2N 이퀄 2개씩 짝을 이루는 녀석이 하나, 둘, 셋, 4개 있다. 2N 이퀄 4야. 맞죠? 되니? 자 상동염색체가 2쌍 있었어요. 그러면 상동염색체 한 쌍당 이가염색체 1개 만들지. 그래서 이가염색체 몇 개 만들고 있어? 하나, 둘. 됐죠? 그래서 현재 이가염색체는 몇 개야? 2개입니다. 됐어? 이때 이가염색체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면 밑줄 쳐. 상동염색체가 결합해서. 그럼 이가염색체가 5개 있었다라고 해보자. 그럼 염색체는 몇 개 있다는 얘기야? 10개. 맞죠? 그럼 상동염색체는 5쌍. 맞아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자, 그런 다음 중기입니다. 중기는 무조건 가운데 있는 거야. 뭐가? 이가염색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가염색체 관찰하고 싶어? 이때 부분 좀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시기는 짧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후기야. 뭐라고? 후기. 바로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2N이 N으로 바뀌는 시기야. 그래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됩니다. 이거 문장 외워야 돼. 상동염색체가 분리. 이 문장 자체를 그냥 외워. 그래서 지금 현재 실 모양의 방추에 의해서 붙어있던 애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 잘 봐. 몇 개씩 떨어지고 있니? 2개씩 떨어지고 있지. 그러면 이 2N 이꼴 4에 정확하게 반띵이지. 그리고 반띵이고 잘 봐. 이동하는 게 뭐만 이동하고 있어? 서로 다른 종류가 이동하고 있는 거야. 조심할 게 있는데 여기 있는 게 2개 내려가고 여기 있는 게 2개 올라가고 그거 아니야. 정확하게 네가 갖고 있는 거 큰 거 작은 거 하나씩 큰 거 작은 거 하나씩 이해되니? 됐어? 그런 다음 말기 및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어. 잘 봐. 한 개가 지금 현재 몇 개 되고 있어요? 2개.
맞아? 두 개가 되고 있어.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안에 있는 애들 우리가 써보면 이건 뭐라고 써야 돼? n equal 2라고 써야 돼. 맞죠? 그래서 2n짜리 4개가 n equal 2로 나눠진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 시기가 곧장 감수 2분열 전기로 바뀌어. 알겠니? 자, 그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감수 2분열 전기 때는요. 문제가 뭐냐? 그게 없어. 간기가 없어. 뭐가 없다고? 뭐가 없다고? 간기가 없습니다. 조금 내릴게. 자,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자, 감수 2분열 요 전에는요. 여기 때는 간기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1분열 말기가 곧 2분열 전기하고 이어져. 그래서 지금 현재 봐봐. 몇 개씩 있어? 2개씩 있죠? 2개씩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아까 쓸 때 뭐라고 썼어? n equal 2라고 쓴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각각 가운데. 됐죠? 가운데. 자, 역시 중기고요. 그 다음 아까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 아까는요. 이값의 색채가 보였죠. 1분열 중기에서는. 현재 이값의 색채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후기가 됩니다. 후기가 되면 드디어 뭐가 분리됩니까? 밑줄 쳐. 요 후기도 중요합니다.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분리됩니다. 이게 체세분열하고 동일해요. 너네 머릿속에 팍 기억하세요. 감수 분열이 끝났다? 체세포 분열이 끝났다? 모든 세포 분열이 끝났다? 염색 분체가 분리하면 끝난 거야. 다시 한번 뭐가 분리돼야 끝난다고? 염색 분체. 알겠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봐봐. 파랭이, 빨갱이.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걸 뭐라고 쓸 수 있어? n equal 2 이렇게 쓸 수 있지. 처음에도 n equal 2고 지금도 n equal 2지. 맞아요? 그래서 염색체 수의 변동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 얘네들이 반띵 되면 세포가 하나, 둘, 셋, 4개. 그 안에 핵이 하나, 둘, 셋, 4개. 맞아요? 그 딸세포가 몇 개 만들어져? 4개 만들어집니다. 이해됐니?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딸세포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절반인이라고 했어. 모세포는 우리가 뭐라고 써? 2n.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써? n. 그게 몇 개가 만들어져? 4개의 딸세포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 염색체 수가 치세포의 절반인 생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생세포를 전부 뭐라고 쓴다? n이라고 쓰는 거고. 사람의 경우에는요.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겠지. 2n equal 46이잖아. 맞죠? 그렇지? 그러면 n equal 뭐라고 쓰면 돼? 23이라고 쓰겠지. 맞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거. 사람의 난소하고 정소가 있어요. 맞아요? 되니? 근데 사람의 난소하고 정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거 한번 써볼게. 44개는 상형 염색체니까 다 똑같아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성 염색체 2개가 남자면 XY, 여자면 XX야. 됐어? 그러면 이거를 반띵한데 그럼 난소에서 만드는 난자는요. 난자는 22 더하기 X만 존재하겠지. 그치? 맞아? 근데 문제는 정소에서 만드는 정자입니다. 이 정자는 44 더하기 XY를 반띵해야 돼요. 맞아요? 되니? 그러면 얘는 22 더하기 X가 나올 수도 있고 22 더하기 Y가 나올 수도 있지. 맞아요? 됐어? 그러면 니네 알지? 이건 정도는 알지? 베이비 만드는 일련의 모든 과정 정자 하나하고 무조건 난자 하나다. 이거 1대1 대응이다. 선생님 난자 하나에 정자 2개 안 들어가. 정자 하나에 난자 2개 안 돼. 무조건 1대1이야. 알겠니? 자, 그때 정자하고 난자가 이런 애들과 만났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44 더하기 XX 남학생 여학생 여학생 탄생. 그렇죠? 그 다음 이번에는요. 요 정자하고 요 난자하고 만났어. 그럼 이거 뭐라고 써야 돼? 44 더하기 XY라고 쓰고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즉 아들 낳고 딸 낳고 누구 탓이야?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아빠 탓이야. 맞지? 그런데 이거 웃긴 거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이 상식이거든. 이거 과학적 상식이에요. 알겠니? 이 성별은요.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날 당시에 결정되고 그 다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죽어서 가는 이게 과학적 상식이야. 근데 이 상식을 조선시대 때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지. 그래서 뭐라고 했어? 너 아들 못 낳았어? 너 아웃. 이혼해. 너 나가. 아니면 두 번째 마누라 얻을 거야. 야 이게 말이 되냐? 그치? 조선시대라 그래.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지금도 조선시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 네가 너 때문에 아들 못 낳았다는 둥 뭐 이런 거. 아 지금은 많이 사라졌겠지. 내가 알기에는 한 90% 이상 사라진 것 같은데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아들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알겠니? 그래서 딸이라고 하면 애 지우고 아들이면 낳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상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한의사도 아니야. 약장수야, 약장수. 어떤 아저씨가 이 약을 먹으면 무조건 아들 낳는데. 아들 낳는 한약이야. 싸게 팔겠니? 비싸게 팔겠니? 비싸게 팔겠지. 근데 문제는 그거 먹어도 아들을 못 낳는 경우가 있어요. 뭐야? 뭐 말도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뭘 것 같아?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다. 이 약을 정해진 시간에 매일매일 하루에 몇 번씩 먹으면 그렇지? 아들도 아니 딸도 아들로 바뀌고 아들이 잘 들어쓴다고 아들을 순풍순풍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알겠니? 성별은 이미 결정된 거고 한번 결정되면 중간에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냐? 이 정도는 알고 있어라.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거 하나만 알아봤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감수분의 의미다. 별표. 별표. 자, 밑줄 쳐. 세대를 거듭해도 자손의 염색세수가 한 일정이 유지되네. 나 EN, 내 와이프 EN. 그치? 윤서 EN, 윤서 와이프 EN. 맞아? 윤서 자식 몇 N? EN. 됐어? 선생님 저는 3N짜리 날 건데 불가능하다고. 알겠냐? 됐어? 자, 이게 바로 감수분열의 의의고요. 옛날에는요 주관식 서술형으로 많이 나왔어요. 알겠니? 그래서 이 문장을 아예 외우라고 했었어.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 알아봤으니까 밑에 있는 칠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비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번입니다. 칠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비교라고 해서 쉬워. 자, 그림 보면 딱 알아요. 한 개가 몇 개로 바뀌었어? 두 개. 세포 분열이 몇 번 일어났다? 딱 한 번 일어난 거지. 언제? 여기. 됐어? 여기서 일어난 거야, 여기.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칠세포 분열이고. 그 다음 한 개가 네 개로 됐네. 그래서 세포 분열이 몇 개 일어났어? 한 번, 두 번 일어났죠. 됐니?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감수 분열이라고 해. 됐니? 그러면 얘는 한 번 일어났고 두 번 일어났는데 그때 여기에는 얘네들이 붙었어 안 붙었어? 상동염체가 안 붙었지. 근데 여기는 붙었지. 그래서 이가염체를 볼 수 있는 건 누구라고? 감수 분열. 조심할 거. 상동염체는 둘 다 봐요. 하지만 상동염체가 붙었느냐? 그러면 이가. 그러면 감수 분열. 안 붙었느냐? 이가 없음. 그러면 체세포 분열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쓸 게 있습니다. 자, 요 분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써라. 염색 분체가 분리됐어. 뭐가 분리됐다고? 염색 분체가 분리됐어. 그럼 요 과정이 얘도 여기야. 여기서 뭐가 분리됐어? 염색 분체가 분리된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지. 염색 분체가 분리돼야지만 모든 세포 분열이 끝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여기 보자. 이게 1분열이야. 얘 2분열이고 1분열일 때 반으로 줄어든다 라겠지. 이 반으로 줄어든 시기에 뭐가 일어났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됐다고. 그래서 여기 시기를 우리가 1분열 후기, 이 시기는 2분열 후기 이렇게 잡아요. 자, 조금 더 부연 설명 한번 해보자. 자, 염색체 몇 개 있어요? 하나, 두 개. 그치? 몇 개라고? 두 개. 이거 몇 개 있어요? 하나, 두 개예요. 이거 몇 개 있어요? 두 개예요. 이거 몇 개요? 두 개예요. 염색체 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얘는 EN이 2N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생장, 재생 또는 생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생식하는 애는 가로 열고 써야지. 단세포. 뭐라고? 단세포.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 몇 개예요? 하나, 두 개. 이거 몇 개예요? 하나, 두 개요. 이거 몇 개야? 두 개. 이거 몇 개야? 하나. 이것도 몇 개야? 하나. 그래서 EN이 N으로 바뀌는 거구나. 그래서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나와 있고요. 그치? 그 다음 이렇게 하게 되면 뭘 만들 수 있어? 생세포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무슨 생물들? 다세포. 뭐라고? 다세포 생물. 우리 같은 사람들. 자, 이제 오른쪽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체세포와 생세포의 염색체 구성 비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봐라. 왼쪽하고 오른쪽이 체세포, 생세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구분하는 방법. 잘 봐. 두 개씩 쌍을 이루는 게 보이면 체세포야. 이거 딱 똑같은 거 두 개씩 있지. 그치? 그래서 이걸 쓸 때는 두 개씩 쌍을 이룬다라고 해서 EN 이꼴이라고 쓰고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죠? 그래서 EN 이꼴 6이라고 씁니다.
그럼 얘들아 이건 뭐라고 쓸까? 혼자 있지. 하나씩 쌍을 이루는 거지. 그럼 하나씩 쌍을 이루니까 n 앞에 일자는 생략하는 거야. 하나씩 쌍을 이루는 녀석 혼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3이라고 쓰는 거야. 됐지? 됐니? 아직 안 끝났어. 자, 여기 이거 중에서 이 생물이 누군지 몰라요? 사람은 아니겠지? 46개 아니니까. 자, 이거 암컷이야, 수컷이야? 이거 암컷이야, 수컷이야? 암컷입니다. 왜? 이 녀석들 중에서 분명히 두 개의 염색체는 뭘까? XX든지 XY겠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상황 염색체는 나머지고 성 염색체가 두 개가 있을 거거든. 성 염색체가 이건지 알아 몰라. 모르지.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한번 해보자. 이게 X라면 이것도 뭐야? X. 만약 이거라고 해보자. 이거 X라면 이것도 뭐야? X. 이거 만약 이거라고 해보자. 이게 X라면 이것도 뭐야? X. 맞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어. 4 더하기 XX 암컷. 맞죠? 되니?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얘를 우리가 표시하면 뭐라고 쓰면 돼? 2 더하기 X 이렇게 쓰면 되죠. 맞죠? 자, 이제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1번, 12번이라고 돼 있는데 얘들아 11번, 12번 문제에서는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순서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되거든. 근데 순서 찾을 때는요. 제일 먼저 뭐부터 찾는 것 같아? 한 개부터 찾는 거야. 뭐 몇 개부터 찾는다? 한 개부터. 그 다음 한 개에서 두 개 되는 과정 찾고 그 다음번에 이 분열은 두 개에서 네 개 되는 과정을 찾으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됐어? 그냥 아무거나 중구 난방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부터 보시는 거야. 한 개가 두 개 되는 과정부터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개가 두 개 되는 과정이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게 한 개짜리 이거하고 이거부터 봐야 되지. 근데 얘는 잘 봐. 이 값체가 보였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쓴다. 이게 1등이고요. 이게 1분열 전기입니다. 그 다음 요 A가 바로 뭐야? 이가 염색체. 염색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 상동 염색체는 두 쌍 있죠. 그래서 이가 염색체 두 개 만듭니다. 됐죠? 그 다음 이런 애들이 이제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가운데로 가는 그림은 없어. 하지만 가운데에서 나눠지는 그림이 있지. 이가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그림은 있습니다. 얘가 2등이고 요게 1분열 후기고 잘 봐. 4개가 2개씩 나눠주고 있지. 이게 반감되는 식입니다. 됐죠? 그런 다음 한 개짜리 끝났으면 이제 몇 개짜리 찾아야 돼? 2개짜리. 2개가 4개 되는 과정인데 여기 봐봐. 얘는 3번이고 얘가 2분열 전기입니다. 그 다음 얘가 4번이고 얘가 2분열 중기야. 얘가 5등이고 얘가 2분열 후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얘하고 차이점. 처음에 모여 있었지. 여기하고 여기에 모여 있었지. 모여 있을 때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 지금 쪼개질 때 몇 개씩 쪼개져? 두 개. 아, 요때가 2n이 n으로 반감되는 식이고요. 여기는 얘하고 붙어 있었지. 그럼 붙어 있었는데 이 붙어 있었을 때 뭐야? 조심해. 얘는 붙어 있을 때가 이가 염색체고요. 얘는 붙어 있을 때가 염색체 하나야. 뭐라고? 염색체 하나. 붙어 있는 게 요거잖아, 요거. 이거 몇 개라고 취급해? 하나. 됐어? 되니?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써야 돼? n이 n입니다. 선생님, 얘하고 얘는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붙어 있었다니까. 그럼 잘 봐야 돼. 선생님, 얘네들은 그러면 얘는 붙어 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상태라니까. 요런 상태가 가운데 있다가 그 다음에 쪼개지는 거야. 됐죠? 그래서 11번 끝났고요. 12번도 끝났습니다. 넘겨. 13번. 감수분열 과정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감수분열 과정이다. 자, DNA가 복제되는 시기라고 돼 있어요. 자, 염색체 몇 개야? 2개야. 그냥 2라고 쓸게요. 얘 몇 개입니까? 2개고요. 얘네들이 붙어 있지? 2가 염색체입니다. 그 다음 얘네들 가운데 있지? 2개야. 그 다음 몇 개야? 하나. 그 다음 얘네들 전부 다 1개입니다. 그 다음 요 디귿이 바로 뭐야? 2개가 하나로 바뀌는 거. 이게 바로 1분열 후기. 요 리을이 바로 하나가 하나로 바뀌는 거. 2분열 후기죠. 됐지? 자, DNA가 복제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하나짜리 염색 분체가 2개짜리 원본, 사본으로 복제되는 거 기억. 전기입니다.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 리을이죠. 리을. 염색 지수가 절반으로 바뀌는 거 1분열 후기니까 디귿입니다. 정답은 기억 리을 디귿.
자, 그다음 14번. 이감색체는 감수 2분열 전기에 처음 나타난다. 1분열입니다. 2분열은 나오지도 않아. 1분열과 2분열 전에 각각 DNA가 복제된다라고 했거든. 1분열 전에는 맞아. 2분열 사이에는 없어. 감수 1분열에서 상근체가 분리되어 각각의 딸세포로 들어간다. 이게 언제야? 후기. 빙고. 감수 분열 결과 염색체수가 체세포의 절반인 생세포가 만들어진다. 맞네. 정답은 3, 4번이 맞아. 넘겨. 15번.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열의 수 얘는 한 번. 그 다음 변화 없고요. 딸세포 2개야. 자, 감수 분열은 연속 2회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 4개 만들고 이감색체 볼 수 있지. 넘겨. 자, 오늘은 탐구까지만 할 거야. 자, 세포의 표면적과 비프 사이의 관계 이거 했나 안 했나? 안 했어요? 얘기를 해줘. 안 했어? 자, 지금부터 볼게요. 우무 조각이라고 했는데 이거 니들이 암만 얘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무라고 할게요. 뭐라고? 무. 이 무 가지고서 빨간 양념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깍두기 만들 거야. 깍두기 만들 때 왕 깍두기가 있고 미니 깍두기가 있지. 미니는 어떻게 만들어? 그냥 무를 작게 자르면 될 거 아니야. 왕 깍두기는 그냥 무 통째로. 그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념을 버무렸어. 그렇지? 조금 있다가 내가 이 깍두기를 먹어볼 거야.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미니 깍두기는 아작하면 아주 작기 때문에 양념이 가운데까지 쏙쏙 뱄어 안 뱄어? 뱄지? 근데 왕 깍두기 알지? 그냥 무가 니들 머리통만 하면 그냥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석박지라고 부르는 거. 그치? 그거 같은 경우는 안 깨물어봐. 겉에는 빨갛지만 속은 하얗지. 뭔 얘기인지 알아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무가 크니까 양념이 안배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 안 일어난다는 얘기. 안 일어난다는 얘기지. 바깥쪽에 있던 물질이 안으로 안 들어가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무조각은 뭘 얘기하는 거야? 세포죠. 이게 세포 취급받는 거고 세포의 크기가 크다 작다 그렇게 나눈 거야. 큰 거 작은 거. 잘 봐. 전체 부피는 똑같지. 전체 부피는 똑같아. 그런데 얘는 작은 거 얘는 큰 거야. 잘 봐. 얘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좀 덜 하얗고요. 얘는 엄청 하얘요. 그래서 물질 교환이 잘 되고 물질 교환이 안 돼.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하나로 크게 만드는 것보다 작은 거 2개를 만드는 방법을 택한다는 얘기야. 뭐 하기 위해서?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산수로 한 거야. 산수로. 잘 봐. 큰 우무조각이라고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한 변은 4cm, 가로는 2cm. 그치? 이런 식으로 해놓고 표면적 구한다고 보니까 40. 부피는 16. 그치? 그래서 부피분의 표면적을 나눴어. 그럼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단위 부피당 면적이라고 불러요. 같은 표현이야. 다시 한번 뭐라고? 단위 부피당 면적. 같은 말이야. 저거를 단위 부피당 면적. 잘 봐. 표현적이 얼마건 부피가 얼마건 간에 무조건 면적은 부피로 나눠 떨어지지. 그럼 부피가 얼마가 되겠니? 1. 부피가 같을 때 면적 비율을 비교하는 거야. 알겠니?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단위 부피당 면적이고 단위 부피당 부피가 1일 때. 됐어? 그랬더니 여기 봐봐. 2분의 5야. 그러면 이걸 좀 더 써볼까? 이건 1분의 2.5입니다. 맞죠? 됐니? 자, 그러면 얘는 봐봐. 얘는 작은 우무조각 2개야. 그럼 얘는 얼마라고 쓰면 돼? 1분의 3이야. 그럼 잘 봐. 전체 부피는 똑같지? 전체 부피가 1 똑같잖아. 그런데 면적은 얘는 2.5고 얘는 3이잖아. 면적이 누가 더 커? 얘가 크지? 그래서 요게 물질 교환이 잘 된다고 봐? 안 된다고 봐? 잘 된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 안 쓰고 이 방법을 쓰는 거지. 생물들은. 알겠니? 됐습니까?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정리 한번 볼게. 물질 교환은 세포 표면을 통해 일어나므로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가라고 돼 있어. 자,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가 작은 게 좋아? 큰 게 좋아? 큰 게 좋아. 이럴수록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포는 어느 정도 커지면 더 이상 안 커지고 분열하여 수를 늘리는 거야. 그래서 니들하고 나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수가 많다 적다? 많다. 됐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밑에 한번 볼게요. 2번 볼게요. 자, 한 변이 1cm고 한 변은 2cm입니다. 이 녀석의 부피 얘는 1 세제곱미터.
센티미터. 그다음 표면적은 한 변이 1제곱센티미터잖아. 6면이네? 6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다음 얘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지. 그럼 얼마야? 8 세제곱 센티미터. 그다음 한 변은 4잖아. 4, 6, 24 제곱 센티. 그럼 잘 봐. 부피 몇 배 증가했어? 8배. 등치가 8배 커지면 먹을 것도 8배 커져야 되기 때문에 물질 교환도 8배 잘 일어나야 돼. 근데 봐봐. 표면적 몇 배 늘어나니? 겨우 4배. 등치 커지는 걸 물질 교환이 따라가 못 따라가? 못 따라가! 맞아? 등치는 8배 커졌는데 밥은 4배밖에 안 주는 거야. 맞아? 그럼 굶어 죽기 딱 좋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런 방법 써? 안 써? 안 쓴다고. 됐죠? 자, 그 다음 세포가 커질 때 문제점을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 비율이 줄어든다. 됐지? 그래서 물질 교환이 안 일어난다. 물질 교환이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된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넘겨. 자, 이제 넘기시면 체세포 분열 관찰 실험입니다. 얘들아,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려면 일단 세포를 봐야 되지. 뭘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눈깔을 안 보지. 현미경으로 보겠지. 그치? 그러면 현미경에 빛을 쏴서 우리가 빛을 투과시킨 다음에 그거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표본이 필요하거든. 민채야, 팔 좀 줘. 칼 갖고 와가지고 너 세포 분열하고 있잖아. 표본 좀 채취하게. 할래? 이걸 막 이렇게 뜯어내야 돼. 너 할래? 미쳤냐? 누가 이걸 하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우리는 지나가던 고양이 써? 강아지 써? 아니지. 그래서 물론 개들 쓸 수는 있지. 하지만 쓰게 되면 동물 학대지. 맞잖아. 그 미친 또라이 소리 듣겠지. 뭔 얘기인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강아지, 고양이, 지나가는 호랑이, 사자, 사람 안 씁니다. 그러면 어떤 애들 쓸까요? 아무 말 못하는 애들. 식물 씁니다. 뭐라고? 식물 써. 선생님, 식물이 막 나한테 해치우면 막 뿌리가 자라나가지고 나를 해치우면 어떻게? 장난해? 아무런 말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식물을 쓰는데 문제가 있어. 동물은 온몸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거든. 식물은 온몸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는 부분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뿌리 끝과 줄기에 있어요. 근데 줄기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애들도 있고 안 일어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존재하는 거 뿌리 끝. 뿌리 끝에는 뿌리를 길게 자라게 하는 생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 중에서 아무거나 생장점이 있는 뿌리 끝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본을 만들면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살아있는 놈. 당연하죠. 죽어있는 놈은 관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 양파를 사용하는 거야. 뭘 사용한다고? 양파. 알겠니? 왜 선생님 양파예요? 고양이 안 돼요? 안 돼. 고양이가 니를 야! 이럴 거야.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물이 담긴 비커에 양파의 아랫부분을 잠기게 하여 뿌리를 기른 후 뿌리 끝! 여기 포인트는 뿌리 끝입니다. 왜 뿌리 끝을 자릅니까? 라는 거야. 이 뿌리 끝에 뭐가 있어?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 생장점이 뭐 하는데? 체세포 분열 장소예요. 그런 다음 이거 자르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 시간은 흘러가죠. 시간 흘러가. 그럼 체세포 분열이 계속 진행돼서 내가 표본 다 만들고 관찰하려고 봤더니 체세포 분열이 이미 끝나 있어. 열받지? 그치? 그 다음 체세포 분열이 끝나기도 전에 죽어 있어. 더 열받지? 그치? 그래서 요거 자른 다음에 현재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걸 멈추고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해. 그걸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해? 마취하는 과정.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고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고정. 뭐라고 한다? 고정. 이 고정은요 영어로 한번 써줄게. stop and, 이거 and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플러스라고 쓰잖아. 플러스 라이브입니다. 리브 아니야. stop and live야. 현재 너 체세포 분열 하고 있어? 멈춰.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 유지해. 이게 바로 뭐다? 에탄올과 아세트산의 3대 1을 섞은 용액에 집어넣는 거야. 에탄올 술맥이고요. 아세트산 식초 먹였어요. 야 생각해봐. 니들한테도 사람한테 술 먹이고 식초 막 가잖아. 얘는 더 막 가겠지. 식물이니까. 됐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고정이라고 해. 그래서 앞으로 에탄올과 아세트산 나오면 고정입니다. 뭐라고? 고정이야. 외워. 그런 다음 이제 이 딱딱한 이 식물세포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작업이 추가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해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해리. 묽은 염산 나오면 무조건 해리고요. 해리는
다음은요, 조직을 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 한다? 조직을 연하게. 그 다음 염산기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나중에 물로 씻어요. 증류수가 물이다. 순수물. 그런 다음 이제 핵과 염색체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집어넣어. 뭐라고? 아세트산 카민 용액은 바로 염색약이야. 이거 뭐라고? 염색약. 그럼 염색약이니까 뭐를 염색한다는 얘기야? 핵. 좀 있다가 핵이 뭘로 바뀌죠? 염색체. 그래서 밑줄 쳐. 핵과 염색체를 우리가 잘 보기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 아세트산 카민, 너네 잘 들어. 식물 같은 경우는 아세트란 말이 들어가거든. 아세트 오르세인, 아세트산 카민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무조건 붉은색으로 염색된다. 동물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메틸렌 블루 뭐 이런 걸 쓰거든. 블루래. 블루. 무슨 색깔? 파란색.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뿌리 끝 조각을 붉게 염색을 해놨어.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르고요. 조직이 너무 두꺼우니까 그 다음 누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분리. 이런 거를 우리가 압착이라고 합니다. 알겠니? 됐어? 이거 분리하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압착이라고. 책에 빠져 있는 건 요거 빠져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 써줄게. 이거 압착이라고 해.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니네가 외워야 돼. 이 순서를. 그래서 외울 땐 이렇게 외웁니다. 순서대로 고정부터 하죠. 맞죠? 그 다음 해리합니다. 염색하죠. 분리하죠. 압착이에요. 그래서 외워. 꼬해염 분합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뭐라고? 꼬해염 분합. 알겠니? 자, 따라 읽어보자. 고해염 분합. 재미없지? 꼬해염 분합. 시작. 너 민채 왜 안 해? 다시 한번 시작. 꼬해염 분합. 시작. 그렇지. 꼬해염 분합이야. 외워. 꼬해염 분합. 알겠니? 니네 그거 알잖아. 원고, 티고, 쌌어 뭐 할 때, 고수업할 때 원고, 투고, 쓰리고, 포고 했는데 상대방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야, 그거 더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면 맞지? 맞아. 피박이 광박이 해가지고 막 몇만 점 나올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옆에서 막 이러는 거야. 야, 꼬해. 그치? 꼬해. 그 꼬해. 알겠니? 꼬해염. 나 분합하게.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고해염 분합.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체세포 분열 관찰하는 방법 알아봤고요. 자, 이제 그래서 관찰한 결과 좀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이거 환공부증 없지? 자, 누가 제일 많이 보이냐? 누가 제일 많이 보여? 뭐가 제일 많이 보여? 해석해야 돼. 요게 제일 많이 보이지. 이런 거. 뭐야? 간기. 그 잘 봐. 간기의 세포가 더 많이 관찰된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조심할 게 뭐냐? 전체 시기 중 제일 많이 관찰하는 거, 관찰수가 제일 많은 건 간기야. 근데 간기는 분열기가 아니지. 준비기지.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분열기 중 제일 많이 보이는 건 누굽니까? 라고 하잖아. 전기입니다. 이거 써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써야 돼. 분열기 중, 그치? 최대로 관찰됩니다. 분열기 중 최대로 관찰되는 게 누구라고? 전기야. 근데 분열기란 말이 없이 전체 중에 제일 많이 보이는 건 뭐야? 간기. 헷갈리면 안 되고. 그러면 분열기고 나발이고 제일 조금 보이는 건 누구야? 중기야. 뭐라고? 중기. 자, 양파의 뿌리 끝 생장점에서는요. 무슨 분열을 한다?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 과정은 꼬해염 분합이죠. 고정, 해리, 염색, 분리. 자, 2번 세포가 생명활동을 멈추고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유지하는 과정. 고정. 그래서 고정하기 위해서 에탄올 술 먹이고 아세트산 우리가 식초도 먹이고. 이 실험 재료로 양파의 뿌리 끝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파의 뿌리 끝, 즉 식물 세포의 뿌리 생장점에는 뿌리 끝에는 체세포 분열이 잘 일어나는 생장점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쓰고 싶으면 생장점이 있어서요. 됐니? 됐어? 자, 넘기시면 여기서 잠깐이 나오고요. 이런 거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이제 숙제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간다? 숙제. 숙제는요, 유제 1번부터 뭐라고? 유제 1번부터 뒤에 있는 내신 숙식이 다 풀어오시면 돼. 그러면 유제 1번 하기 위한 조건은 왼쪽을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 이거부터 할게요. 잘 봐. 요거까지 오늘 끝낸다. 자, 지금 현재 몇 개예요? 라고 하면 하나, 두 개 식상을 이루고 있지.
물론 얘도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고 얘도 쌍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얘를 쓰면 2n 이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입니다.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암컷이야 수컷이야? 암컷입니다. 따로 안 쓸게요. 자, 그 다음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세포 분열을 할 거야. 근데 딸 세포가 이렇게 나왔어. 두 개씩 쌍을 이루고 있네? 2n. 그 다음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6. 자, 얘 혼자씩 있네? n.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어. 3. 누가 봐도 얘네들 상동 아니지. 맞죠? 그럼 얘는 뭐야 이거? 체세포 분열 끝났다는 얘기고 얘는 뭐가 끝났다는 얘기야? 감수 분열 끝났다는 얘기지. 이거 몸을 구성하는 세포예요. 이건 뭡니까? 생식세포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요 생식세포가 만약에 정자라고 하자. 정자 어디서 만들어져? 정소에서. 이건 정소예요. 이건 정자예요. 이거 난소예요. 이거 난자예요. 왜? 정소하고 난소는 우리 몸에 있잖아. 이해되니? 그렇게 잡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 요게 바로 감수분열이고요. 여기 써있지. 감수분열이고 이게 체세포분열이라고 했으니까 이가 염색체는 요때 볼 수 있지. 여기에서 이가 염색체를 볼 수 있었을 거야. 그럼 이가 염색체는 언제 볼 수 있다? 감수 1분열 전기부터 중기까지 볼 수 있었고요. 맞지? 감수 1분열 전기부터 중기까지 볼 수 있었고 이가 염색체 몇 개 볼 수 있었을까? 여기가 오늘 마지막이야. 이가 염색체 몇 개 볼 수 있었을까? 자, 얘네들이 뭉쳐서 하나, 뭉쳐서 둘, 뭉쳐서 세 개. 세 개 볼 수 있었겠지. 맞죠? 그치? 그래서 1분열 후기 때 쟤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상동열체가 분리가 되고, 그치? 나중에 2분열일 때 염색분체가 분리돼서 게임 오버. 전제 전부 다 공통점은 뭐다? 염색분체가 분리된 이후입니다. 알겠니? 근데 얘는 이런 게 몇 개 나와 있어? 옆에 2개 더 있고요. 얘는 이런 게 옆에 4개 같이 있죠. 말을 잘못할 뻔했어. 이런 게 총 2개 있는 거야. 옆에 하나 더. 이런 게 옆에 3개 있고 총 4개 있는 거야. 이거 하나 있고 4개 더 있는 거 아니야. 됐지? 자, 이제 집에서 숙제는 여기부터야. 니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이게 무슨 세포인지부터 확인해. 그런 다음 여기 있는 것도 이게 무슨 세포이고 몇 개 있는지, 이게 N인지 EN인지, N이면 몇 개고 EN이면 몇 개인지. 알겠니? 됐어? 그렇게 확인하셔서 우리가 이 문제 확인하는 겁니다. 숙제 다음 주까지입니다. 알겠니? 이번 주는 수업이 오늘 끝이에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